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러시아가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원전을 60년 이상 가능토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와, 60년이면은 너무 오래지 않아요? 그러면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자주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60년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게 사고가 터지지 말라는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요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앨 기세다. 후쿠시마 이전나 비판을 좀 받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이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간다. 이런 뉴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분류 체계 원전 포함,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와주고는 있는데, 조금 얘기가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EU 정도까지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녹색 에너지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에서는 그린워싱 중단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일전에도요, 네덜란드 연기금 쪽이죠. 그쪽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그린 에너지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설픈 그린 원전이 아니라 좀 확실한 원전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야지 이번 정권 말고 다음 정권에도 혹시라도 민주당이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원전을 또다시 회귀하거나 돌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0년 넘게 지금 이 원전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왔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그린 에너지로 좀 포함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EU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 수준이 조건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체코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저희들이랑 좀 컨택을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30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은. 그래서 만약에 그걸 수주를 따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럽으로 진출할 때, 원전이라는 기술력을 갖고 유럽으로 진출할 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수주전에서는 꼭 따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 이상으로 원전들이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어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집트에서도 원전 수주를 따냈는데 우리가 12조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3조가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3조 원 정도를 따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2건설에 대한 수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적으로 원전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원전 주변에 있는 건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수주를 따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개념의 원전 수주는 아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체코는 승부수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랑 미국이랑 같이 3파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손잡든 아니면 프랑스랑 손잡든 간에 우리나라가 일부 이상의 원전 수주를 끌어온다라고 했을 때 원전 관련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G2파워는 이미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바닥 라인 구간까지는 다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죠. 여기에서 바닥이 두 가지가 조금 더 보이기는 합니다. 저점이 두 가지 저점이 더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밀려서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죠.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선을 하나 딱 긋는다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지지라인이야 지지선이야 라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딱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충분히 밀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한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한다, 그리고 눌릴 때 또 매수를 한다, 올라갔을 때 또 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가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요거 텔레그램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채널 추가는요, 검색 아이콘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을 하시고 여기 뭐 채널이 나오면 여기다가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고 궁금한 거 뭐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한테 질문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또 초대해 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신청하시면은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만원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죠.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이 혜택 챙겨서 저희랑 함께 하면은 2022년 마무리는 좀 좋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봐 주시고요.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시고 궁금한 거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세요. 오늘도 시장이 조금 괜찮았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추세의 전환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까? 라고 했을 땐 그건 조금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큼지막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